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스스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용어하고 규칙을 저희가 따로 또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숙지하셔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어드레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드레스는 우리가 흔히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지면에 댄 상태를 어드레스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드레스 들어가면 일단 조용히 해주시는 건 중요하고요. 본인만 조용히 하시면 안 되겠죠. 옆에 계신 동반자들도 같이 조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어드레스는 제가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는 어드레스는 주소라고 배웠어요. 근데 골프장에 오니까 어드레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왜 필요하지 했는데 편지를 보낼 때 주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편지가 똑바로 가지 않는 것처럼 어드레스 자세 자체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또 멀리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제일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드레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기준 타수 5타인 파5 홀에서 5타 만에 홀아웃을 해야 되는데 알바트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기준 타수보다 3타나 적게 치는 걸 알바트로스라고 했습니다. 티샷을 아주 엄청 잘 보냈어요. 페어웨이 정중앙에 보냈죠. 그 다음에 세컨샷을 했는데 세컨샷이 너무 잘 날아가서 바로 홀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린에 떨어져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퍼팅도 생략하고 홀아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 홀인원보다 더 보기 어려운 경우고요. 또 홀인원보다 더 행운인 것 같아요. 홀인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500m가 넘는 홀에서 단 2번 만에 홀아웃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물론 본인 실력도 출중하겠지만 어느 정도 행운도 좀 따라줘야지 알바트로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밍, 공을 치기 전에 무조건 앞으로만 치는 건 아니죠. 내가 조준하고 있는 그린이 어디 있는지, 그린에서도 홀컵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 목표물을 클럽으로 조준하는 자세를 에이밍이라고 합니다. 어프로치는 가깝게 붙이다,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린 가까운 곳에서 홀컵 가까운데, 깃대 가까운데 공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샷을 어프로치 샷이라고 합니다. 그린 주변에서 티샷이나 세컨샷은 멀리 보내서 그린 가까운 데 보내는 게 목적이고요. 다음에 어프로치 샷은 되도록이면 한 번에 홀인 시키는 것, 홀컵에 땡그랑 소리 나게 하는 것, 또는 홀컵 근처에 공을 가까이 보내는 게 목적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아주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겠죠. 에이프론은 우리 앞치마라고 하죠. 에이프론은 말하자면 그린 앞치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 시작하기 전에 페어웨이 잔디보다는 조금 더 짧고요. 그린 잔디보다는 조금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할 건 정리하고, 또는 공이 그린하고 에이프론 사이에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어떤 고객님은 자, 이 공 그린에 올라갔으니까 마크하고 닦아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고객님은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볼이 그린하고 에이프론 사이에 접해 있을 때는 이거는 온 그린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마크하고 볼을 들어서 닦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에이프런이라는 소리도 하고요. 그린 가장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린 엣지라는 소리를 사실 가장 많이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에이프런보다는 그린 엣지라는 소리들 많이 하고요. 가끔가다 프린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말씀하실 때 에이프런이 넓은지 좁은지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에이프런, 프린지, 엣지 이런 말이 나오면 다 그린 가장자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 파악을 해서 빨리빨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테스트, 스코어 카드 란에 마커가 사인하는 란을 어테스트 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스코어 카드를 받아보면 스코어 카드 제일 밑에 어테스트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아마추어들이 많이 운동을 하지만 프로 선수들이 시합할 때는 프로 선수들은 사실 자기 스코어 자기가 기재를 하고요. 더 나가서는 자기 스코어보다는 자기가 마크하는 상대편 선수의 스코어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18홀 끝나고 나면은 서로 내가 친 타수를 내가 저 사람이 정확하게 기재를 했는지 또는 내가 기재한 게 저 사람이 친 타수로 확실한지 서로 확인을 한 후에 사인을 하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어테스트는 마커가 사인하는 난입니다. 에버리지 골퍼, 중급 정도 실력의 골퍼라고 하죠. 중급 정도 실력이면 보통 18홀이 기준 타수가 72타로 되어 있는데요. 18홀 도는 동안 평균적으로 18홀 동안 10타에서 20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 정도는 더 많이 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홀, 보기를 하면 한 홀에서 한 타를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18홀 전체 보기를 하면 18홀 동안 한 라운드 동안에 18개를 더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중급 정도 실력이면 골프 실력이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골퍼들 뭐 보기 플레이 했어, 무슨 플레이 했어 하시는 거는요. 보기 플레이만 해도 잘했었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드바이스,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 어드바이스죠. 어드바이스는 클럽을 선택하는데 충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스트로크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볼이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서 공을 치는 방법이 달라져요. 스윙하는 자세도 달라지고요. 사용할 클럽도 달라집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언을 해드려야지 골퍼가 좋은 스코어를 내고 즐겁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지 슛은 18홀 라운드에서 18홀 기준 타수가 우리 72타로 알고 있죠. 일반적인 골프장을 잡아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거기서 자기 나이와 같거나 적은 타수를 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2타를 치려면 72세 연세에 가지신 분이 72타를 치면 상당히 실력이 좋으신 거죠. 기록에 나와 있는 바에 보면은 최연소 59세 나이로 59타를 치신 분이 계시답니다. 또 61세의 나이로 60타를 치셨대요. 상당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골퍼들의 사실 로망이에요. 에이지 슛을 기록해 보는 게. 그래서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에이지 슛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좀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올스퀘어. 매치 플레이에서 무승부상. 우리 경기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트로크 방식하고 매치 플레이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스트로크는 총 타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치 플레이는 매 홀마다 이긴 홀, 진 홀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A와 B가 같이 시합을 했습니다. 18홀 끝나고 보니까 A와 B가 이긴 홀 수가 똑같이 이긴 홀도 9홀이고 진 홀도 9홀이에요. 자, 이긴 홀, 진 홀 똑같이 비겼습니다. 이 상태를 지금 올 스퀘어라고 합니다. 백티, 백소리 들어가면 무조건 다 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티인그라운드에 보면은 T가 보통 일반적으로 3개가 있어요. 백티가 있고요. 화이트 티가 있고 레디 티가 있습니다. 백티는 주로 파란색으로 티마크를 표시해 뒀고요.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있고 프로 선수들이나 장타자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는 백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티는 다 있어요. 조성돼 있고 많이 사용하는 티가 일반 남성들 화이트 티 많이 사용합니다. 레귤러 티라고도 하고 화이트 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용 레이디 티가 있습니다. 여성용은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많이 해뒀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티 간격을 상당히 좁혀뒀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30m, 40m 이상 차이가 나게 해뒀고요. 어느 골프장은 완전히 여성 우대를 해줘서 레디 티가 화이트 티보다 100m 이상 전방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핸디캡을 적용시켜 주잖아요. 약자를 배려해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앞에서 치고 남자는 조금 뒤에서 칠 수 있게 해줘서 남녀가 같은 한 조를 이루면서 같이 게임이 가능하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운동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시니어티라 그래서 레디티를 같이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앞에서 치시고 조금 젊은 분들은 또 뒤에서 화이트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핸디캡 적용이 되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운동이 가능하겠죠. 백스핀, 백 들어가 무조건 다 뒤라고 했습니다. 자, 공이 떨어졌을 때 역회전에서 뒤로 끌려가는 현상이라고 해요. 자, 홀컵은 이쪽에 있는데 공을 잘못 쳐서 다 너무 홀컵보다 멀리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을 칠 때 원래 의도가 그랬어요. 홀컵보다 뒤쪽에 공을 떨어뜨려서 역회전을 시켜서 홀컵 근처로 가까이 보내려고 의도적인 샷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스핀을 잘 구사하는 선수는 기술이 상당한 선수고요. 일반 프로 선수들은 사실 백스핀을 잘 구사를 하겠죠. 우리 아마추어들은 백스핀 하고 싶지만 엄청난 연습을 하면 가능할까?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백스핀이 상당히 멋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은 오버스핀이 많이 걸려요. 오버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길어지는 거, 많은 거예요. 자, 공은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날아가면서 앞으로 회전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오버스핀이 걸리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앞으로 회전해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오버스핀이 걸리면 공 거리를 그만큼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아마추어 선수들은 주로 오버스핀이 많이 걸리고요. 프로 선수들은 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백스윙, 공을 치기 위해서 클럽을 뒤로 빼는 자세를 백스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을 치기 위해서 스탠스를 잡고 어드레스 들어가면 공치기에서 클럽을 바로 이 뒤로 들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클럽을 뒤쪽으로 빼죠. 등 뒤쪽으로. 그렇게 해서는 클럽을 뒤로 빼는 자세 자체를 백스윙이라고 합니다. 볼 마크. 원래 볼이 놓여있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볼 마크를 하는 건데요. 볼 마크는 주로 그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린에 공이 올라가면 공을 일단 닦습니다. 그래서 공을 닦기 위해서는 그냥 집어드는 게 아니고요. 공이 있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볼 마크를 놓아둡니다. 볼 마크는 예전에는 저희가 예전에 10원짜리 동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볼 마크를 이렇게 예쁘게 많이 만들어 뒀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모자 챙 앞에 클립을 이용해서 볼 마크를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세요. 원래 그린에 공이 올라갔을 때는 마크는 선수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크한 볼을 캐디한테 건네서 닦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들 PGA나 이런 프로 선수들 운동하실 때 보면은 그린에 올라가면 볼 마크 절대로 캐디가 안 합니다. 캐디가 볼 마크하게 된 그거 투볼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볼 마크는 홀컵을 기준으로 볼을 직선 방향을 거서 볼 뒤쪽에 정확하게 놓아두는 겁니다. 베스트 볼. 한 홀에서 최소의 스코어를 기록하는 거. 이거 베스트 볼이라는 게임 방식입니다. 베스트 볼이란 4명이 운동을 할 때 4명이나 3명이 운동을 할 경우에 한 사람이 운동 너무 실력이 좋아요.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항해서 2사람이나 3사람이 같은 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스코어에 3사람 스코어를 보고 3사람 스코어 중에 제일 최저타를 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분은 파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보기를 했어요. 그러면 파를 했죠. 무승부입니다. 제일 최저타로 제일 잘 치는 사람하고 대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사람이 한 조를 이루는데 한 조에서 제일 최저타수를 친 볼을 베스트 볼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우리 차 가다 보면 브레이크 밟는다고 하죠. 차 가다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쓰죠. 그린에서도 브레이크 지점이 있습니다. 공이 그린에서 보면은 똑바로 흘러가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공이 어느 일정 부분까지 똑바로 굴러가다가 브레이크 지점에서는 공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린이 평평한 것 같지만 아주 알게 모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평평해 보이는 그린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공은 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공도 똑같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까지 굴러가다가 내리막 경사가 나타나면 거기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내리막 지점으로 흡니다. 그래서 공이 가다가 멈추는 지점을 브레이크 지점이라고 하고요. 골퍼들은 공을 치기 위해서 조준을 할 때 홀컵을 기준으로 조준은 하지만 브레이크 지점을 향해서 공을 칩니다. 그래서 골퍼들이 그린에 가서 볼 마크를 하면서 브레이크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물어보는 경우도 계시고요. 또는 어디서 공이 휠지 어디를 볼까 하고 물어보시는 게 어느 지점에 가면 내 공이 휘어지겠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에서 그린 브레이크 지점을 잘 읽어줄 수 있는 캐디가 완전히 프로 캐디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공이 이 사람은 자, 서 있는 자세도 일단 보십시오. 홀컵은 이쪽에 있는데 보기는 공 브레이크 지점에 공이 휘어지는 지점을 향해서 공을 치려고 자세 자체를 그렇게 잡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마크하시면서 브레이크 지점이 어딘지 제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 홀마다 라운드 할 때마다 이 홀컵의 위치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오전, 오후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홀컵의 위치에 따라서 브레이크 지점이 달라지겠죠. 항상 홀컵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브레이크 지점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블라스트는 벙커에서 모래를 폭파시키듯이 힘껏 치는 샷을 블라스트 샷이라고 합니다. 자, 모래 벙커에 볼이 들어가 있으면 한 번에 나오기도 힘들고요. 그냥 볼을 치게 되면 볼이 잘못 맞아서 볼이 공중으로 너무 많이 날아가서 자기 거리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날아가서 제대로 그린에 온그린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 뒤에 있는 모래를 폭파시키듯이 힘껏 치면서 모래를 같이 폭파시키는 힘에 의해서 볼을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폭파시킨다 해갖고 블라스트라고 합니다. 블라인드 홀. 블라인드 우리 창문에 블라인드 친다고 하죠. 블라인드 치면 바깥이 안 보여요. 맞습니다. 골프에서도 티잉그라운드에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 그린이 깃대까지 확실하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 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티잉그라운드에 딱 섰을 때 앞에 이렇게 언덕이 있거나 홀 자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그린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린 상태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블라인드 홀이라고 합니다. 벙커는 코스에 인위적으로 웅덩이를 파두고 거기다 모래를 채워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해변가에 가서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발로 모래를 걸으면 느낌은 좋지만 걷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페어웨이에서 공을 치는 것보다는 벙커에 발이 푹푹 빠지는 데서 공을 치는 자체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코스에 난이도를 주고 공을 치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코스 중간중간에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모래를 채워뒀습니다. 주로 그린 주변에 그린 공략하기 어렵게 그린 주변에 벙커가 많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린 주변에 가면은 어프로치 샷 할 때 100m 이내에서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린 앞에 벙커가 있는지 없는지, 뒤쪽에 벙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그린 상태를 알아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린 주변에 있는 벙커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캐디. 자, 우리가 앞으로 캐디가 되려고 하죠. 프로 캐디가 되기 위해서는 골퍼들하고 정말 진정한 동반자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그린에 가면 그린 브레이크 지점, 그린 라인 지점을 같이 선수들하고 의논도 하고요. 코스에서 페어웨이에서는 공략 방향이나 내가 어디로 공을 보내야 될지 공략 지점도 같이 의논을 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게 정말 프로 캐디겠죠. 우리 당연히 그냥 거리만 알려드리고 원하는 클럽만 갖다 드리는 거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코스에 나가면 그린 브레이크 지점 공략 방향을 항상 잘 알아뒀다가 고객님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어떤 샷을 구사할지 우리가 좋은 조언을 할 수 있게 항상 공부해 두는 정말 그런 사람이 바람직한 캐디가 되겠죠. 캐리는 공이 공중에 날아가는 거리를 말하고요. 공중에 볼이 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캐리는 가끔가다 고객님들이 앞에 해저드가 있거나 벙커가 있을 때 많이 물어보세요. 자, 저 해저드 넘길 때까지 캐리가 얼마를 쳐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십니다. 물을 넘기려면 당연히 물 끝에 와서 안전하게 공이 떨어질 수 있는 지점까지 거리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물 끝까지 거리는 사실 위험해요. 물 끝보다 조금 더 안전한 10m 전방 거리를 알려드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물 끝까지 200m인데 공이 200m 따가서 떨어지면 물 끝에 떨어지면 물은 건너왔지만 해저드예요. 여러분들 알려드릴 때 캐리로 몇 미터 쳐야 되냐고 물어보실 때는 다 물 끝까지 딱 달랑달랑한 거리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전한 10m 이상 되는 거리를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어드바이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캐주얼 워터, 코스 내에 일시적으로 생긴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이런 물 웅덩이가 많이 생깁니다. 한여름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코스에 잔디를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많이 돌려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해서 물이 빨리 안 빠지는 부분에 이런 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스프링클러가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물을 뿜어댔을 때는 거기도 또 이런 물웅덩이가 생깁니다. 이거는 해가 나면 금방 또 말라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생긴 물웅덩이에 공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벌타 없이 구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주얼 워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고객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고객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공을 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코스에서도 캐주얼 워터가 생길 수 있지만 벙커 안에도 캐주얼 워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팀 선수가 자기가 만든 발자국을 제대로 고르지 않고 그냥 홀아웃을 했어요. 자, 거기 소나기가 내려서 그 발자국에 물이 고였습니다. 이거 일시적으로 생긴 물웅덩이에요. 여기에 공이 들어가면 캐주얼 워터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벙커에서 구제받을 때는 벙커 밖으로 드롭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벙커 안으로 드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캐주얼 워터, 페어웨이에 있는 캐주얼 워터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벙커 안에 있는 캐주얼 워터는 사실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벙커 안에 있는 캐주얼 워터도 구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셨다가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공을 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면 정말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겠죠. 클럽. 자, 우리가 공을 치는 골프채를 클럽이라고도 하고요. 또 경기장을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골프장 자체도 클럽이라고 합니다. 이 클럽에는 우리가 말하면 클럽하우스도 있어요. 클럽하우스에는 처음 들어가면 골퍼들이 프론트에서 이름도 쓰고 다 그린피를 지불합니다. 그린피는 말하자면 입장료예요. 입장료. 클럽하우스 안에 프로샵도 있고요. 골프 용품을 파는 프로샵도 있고요. 또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도 갈아입으실 수 있는 락카룸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시설을 다 갖춘 건물을 클럽하우스라고 합니다. 클럽 랭스. 클럽 랭스는 우리 클럽은 크게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클럽 헤드, 샤프트, 그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헤드부터 샤프트, 그립 총 길이를 클럽 랭스라고 합니다. 컴프레션은 볼의 경도를 말합니다. 경도란 볼의 딱딱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의 딱딱한 정도는 볼을 보시면 볼에 숫자가 써 있는데 숫자의 색깔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숫자가 써 있는 거는 볼이 아주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이 센 프로 선수들이나 남성 장타자들이 이용하면 더 멀리 볼을 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경도가 낮은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파란색, 그 다음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프장에 나가서 보면은 주로 시니어 분들이 이 파란색이나 초록색 숫자가 돼 있는 볼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여성분들은 주로 이렇게 초록색 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즘에는 타이틀리스트 볼이 잘 나간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또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검정색 타이틀리스트를 사용을 해요. 이게 잘 맞는 분들은 물론 멀리 나가고 똑바로 날아갈 수 있겠지만 정말 힘이 없는 70 대신 할머니가 타이틀리스트를 쳤을 때 검정색 타이틀리스트를 쳤을 때는 본인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180m 보낸 드라이버를 검정색 타이틀리스트를 쳤을 때는 100m도 못 보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볼을 사용하면 조금 더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셨다가 골퍼들한테 공이 잘 안 나가고 거리가 안 나가서 골퍼들이 이상해하고 스트레스 받으세요. 무조건.
공이 안 나가면 생각보다 거리가 안 나면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볼을 사용하시는지 한 번씩 봤다가 한 번씩 잠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 샷. 자, 홀까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테이크백하고 백스윙하고 탑스윙까지 가서 그 다음에 다운스윙으로 이어져서 풀스윙을 다 하죠. 피니시까지 이어지는 걸 다 풀스윙이라고 해요. 그러면 클럽마다 거리가 다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피칭 웨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m 부근에서 사용하는 클럽을 피칭 웨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80m예요. 제가 들고 있는 클럽은 피칭 웨지입니다. 이거 풀스윙 다 할 경우에 100m 날아가겠죠. 그러면 풀스윙 다 할까요? 당연히 스윙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리에 따라서 스윙을 크게 할 것인지 이 컨트롤이라는 말 자체가 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조정한다고 해서 컨트롤 샷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어드레스부터 컨트롤 샷까지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 다 되셨겠죠? 자, 지금 시간에는 컨트롤 샷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